네, 집 들어가실까요? 여기가 저희 집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뷰가 참 좋아요. 이 집 뷰 때문에 사셨다고. 네네. 더 비싼 집도 살 수 있지만은 제가 이제 전원주택 로망이 있기 때문에 전원주택을 사고 싶었지만 전원주택을 사면은 나중에 팔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전원주택의 그 로망과 이제 아파트 인프라를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단지가 여기라서 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밖에 나무들이 있고 멀리는 바다도 보여요. 봄에 되면 여기에 벚꽃이 펴서 아주 멋지게 변합니다. 겨울엔 눈도 내리고 사계절이 변하고 보이는 거죠. 이게. 그래서 샀고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와이프도 너무 좋아요. 컴퓨터방 한번 보러 가실까요? 책 같은 걸 읽고 나서 종류별로 분류를 해놨어요. 여기 부동산 모아놨죠? 그리고 주식. 예. 그래 보고 싶을 때 다시 찾아보시는 거예요. 요즘에 안 본 거 보고 나면 올리고. 주택이네요. 예, 여기서 제가 작업을 합니다. 엑셀로 분석하는 법 보여드릴게요. 원룸 수익률 같은 경우는 계산하는 프로그램 제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에 매입가를 다른 금액을 넣어볼게요. 자, 지금 현재 5억 5,500일 때 연수익률 5.28%가 있죠. 이 조건 하에서. 그럼 제가 만약 이걸 비싸게 사서 6억에 샀다고 쳐볼게요. 수익률 4.85% 자동으로 떨어지게 돼 있죠. 자동으로 되게 프로그램 만들어 놨습니다. 건물을 보러 갈 때는 복도방에서 얻은 정보를 갖다 다 집어넣고 수익률 돌려보는 거죠. 그럼 실패를 할 수 없죠. 부동산 분석하신 것도 있으시죠? 네. 그것도 보여드릴게요. 이거보다 그게 더 중요한 건데. 이거 보시면은, 이게 지금 그 PIR과 실거래가를 비교하는 그런 그래프입니다. 제가 만든 겁니다. 지금 파란색 선이 PIR 선이에요. 쉽게 얘기해 소득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국민소득. GNI인데 요 PIR 선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빨간 실선 있잖아요. 빨간 실선 얘가 KB 실거래 가격인데 이게 매년 12월 달 기준으로 넣는 거예요. 그럼 요 빨간색 점선이 뭐냐? 빨간색 실선의 추세선이에요. 그 평균 라인 선이라고 보면 되죠. 근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A하고 B점이 있는데 절대적인 가격은 A가 B보다 싸죠. 근데 상대적으로 봤을 땐 얘가 더 싼 거죠. 그럼 실제로 언제 사야 되냐? B에 사야 되는 거죠. 평균선을 냈을 때 평균선보다 밑에 있다 치면은 아무 때 사도 크게 손해볼 일이 없어요. 이런 엑셀 표 같은 거를 작성을 하시는 거는 뭐 하루에 얼마 정도 시간을 지나가세요? 그런 거는 딱히 없는데 이거 프로그램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계속 이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완벽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은 인터넷 두드려 가지고 몇 초 만에 자료가 탁 넣으면 돼요. 주식도 있지 않으세요? 주식 같은 경우 주식 시작하기 전에 내가 단타를 해서 여러 번 매매를 했을 때 내한테 얼마만큼 손실이 있나 거래 비용 같은 게 있는지 분석도 해봤어요. 결론이 뭐냐? 단타하면 안 되겠구나. 연간 9.3% 이익을 봤을 때 매달 주고받고 했을 때 그때는 기회비용 그 은행금 3% 빼고 제로예요. 그래서 이제 초기에는 이렇게 몇 개 안 되죠. 이렇게 하다가 점점 양이 늘어나서 이제 300 몇십 개를 제가 중국에서 분석을 한 게 이렇게 쭉쭉 계속 있죠. 네. 안녕하세요. 낯선 곳에서의 아침입니다. 50대 중반이고 지방에서 조용히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한국과 중국에 임대형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모르는 데를 건드리지 않아요. 모르는 것을. 특히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모르는 지역에 사람들이 우국해서 갔을 때 저도 한다 하면은 실패할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잘 알고 있는 지역을 산 거죠. 제가 건물을 산 위치가 학교 앞이라든가 공단 앞이든가 이런 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학교 앞 이런 데는 계절의 영향을 받고 공단 앞 같은 경우는 경기의 영향을 받잖아요. 근데 그런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꾸준하게 수요가 있어요. 근데 수도권 같으면 제가 그렇게 속수들이 모를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불확실한 20% 수익보다는 확실한 10% 수익을 훨씬 선호합니다. 그게 성향이 좀 다른데 전체적인 결과로서의 수익률을 따지면은 아파트가 더 나을 수 있어요. 근데 다가구 같은 경우는 고정적인 현금 흐름이 있잖아요. 위치가 어지간하게 나쁘지 않으면은 꾸준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다른 투자 재원으로 쓸 수 있고 생활비로 쓸 수 있고 그래서 최소한 원룸 하나는 계속 유지할 생각입니다. 하나 정도 계속 유지하고 나머지를 굳이 부동산 투자를 한다면 아파트를 계속 살 생각이죠. 일단은 건물 외관에 있어서 드라이비트는 제가 좀 선호를 안 합니다. 드라이비트라고 공법이 있는데 그 같은 시간 지나면은 딱 싼티가 딱 나요. 그래서 일단 표면이 돌이 붙은 거 그런 걸 원했고 위치적으로 사람들이 선호할 만한 위치가 버스 정류에서 그리 멀지 않고 그리 번화가에서 그리 멀지 않고 그런 위치를 선호합니다. 그리고 나름 관리 노하우를 말씀드리면은 복덕방하고 거래할 때 다른 사람들이 깎으려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더 주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조건이 좋은 것만 소개해달라고 미리 얘기를 한 거죠. 예를 들어서 1년 이상 계약을 하는 그런 임차인을 소개해주면은 한 달치 월세도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다른 사람보다 두세 배 더 주는 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복덕방 소장은 다른 건물보다 저 건물 먼저 신경 쓰겠죠. 1년 계약을 한 사람은 대개는 2년, 3년 계약을 더 연장하는 가능성이 많은데 애초에 6개월 계약한 사람은 연장을 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요. 그래서 그런 돈을 아끼지 않고 이렇게 쓰는 거 그게 하나 노하우고 벽지 같은 경우도 밝게 하면 면적이 커 보이니까 그래 흰색 위주로 했는데 때가 타는 거야. 그래서 적당한 색깔을 찾은 게 그게 회색인 거죠.
세입자가 좀 특이한 세입자들이 한 번씩 있었어요. 방 안에서 뱀을 키우는데 냉장고에 뱀을 층층마다 몇 마리 이렇게 굵은 뱀을 키우고 그 뱀 먹이가 되는 찌를 같이 키우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었고 변기 안에 생리대나 아니면 물티슈 같은 걸 넣어서 막히게 하는 경우가 2번이 있어요. 그런 경우 발생하면은 페널티를 물리죠. 그리고 무슨 문제 생기면 전화를 해주고 한 분이 계세요. 원래 50만 원 받던 분인데 제가 주도적으로 5만 원 깎아주겠습니다. 잘 봐주세요. 해서 무슨 문제 생기면 항상 연락을 줬어요. 오랫동안 사셨고 그래서 돈을 너무 아끼면은 돈이 안 벌려요. 남한테 쓰는 돈을 아끼면 안 되고 내한테 쓰는 돈을 아끼는 거예요. 남을 행복하게 해주면서 그러니 나도 피드백을 뭔가 받을 수 있겠죠. 세상 일이 모르는 거잖아요. 갑자기 회사가 파산하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원룸이 공실이 많이 생겼다. 그러면 파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봤어요. 원룸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서 공실률이 50% 그럼 수익이 반만 되겠죠. 그럼 대출 이자도 있을 게 있고 그 다음에 수선 비용, 세금 등을 대했을 때도 최소한 원룸이 유지는 될 수 있는가 그걸 판단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여전히 플러스였기 때문에 진행을 했습니다. 일단은 제 스스로가 도박이나 투기를 하지 않느냐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제가 곰곰이 생각한 게 요거예요. 일단 도박 같은 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나의 노력이 아닌 운이 수익을 결정한단 말이에요. 노력 안 한 사람이랑 한 사람 똑같다면 그건 도박인 거죠. 그리고 인풋 대비 아웃풋이 적은 게임. 그게 마이너스 게임인데 복권 같은 경우 복권의 손해율은 세전 50%를 넘지를 않아요 보통. 예를 들어 내가 1,000원어치를 샀어요 복권을. 평균이라고 봤을 때 돌아올 돈은 500원밖에 안 되는 거야. 그 다음은 250원 되겠죠. 그런 케이스가 보험도 그렇고 그 다음에 복권, 다단계, 선물, 도박, 뭐 가상화폐 그런 것들이 있겠죠. 보험 안 드세요? 보험 하나도 없어요. 건물보험 딱 하나 있네요. 보험을 왜 들은지 나 얘기가 안 가요. 큰 병 걸리면 어떡해요? 집 하나 팔면 되죠. 간단해요. 그리고 예전 통계이긴 한데 예전에 안 걸리면 3천만 원인가 정도 든다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보험료를 낼 돈이 있으면 그 돈을 빠른 시간 내에 저축을 해서 3천만 원 만들어놔면 돼요. 그거 커버 가능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인풋 대비 아웃풋이 많은 게 내가 돈을 100을 넣었을 때 100 이상 나오는 게 몇 가지겠어요. 자기 개발, 그 다음에 주식, 부동산, 채권 정도 있는데 이거는 이자를 지급해요. 이자, 배당 또는 월세 같은 게 일정 금액이 나온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이자를 지급한다는 거는 해당 물건이 부가가치를 창출해낸다는 거예요. 회사가 운영을 해서 수익이 나면 거기서 배당을 해주겠죠. 그렇죠? 부가가치를 창출해내잖아요. 부가가치를 창출해내지 못한다는 얘기는 플러스는 게임이 아니란 얘기예요. 투자의 두 번째 조건이 실패 시 가족의 경제적 생존에 문제가 없을 것, 즉 리스크 관리를 할 것인데 만약에 무슨 문제 생겼을 때 내가 빠져나갈 플랜 B를 준비해 놨느냐 그거에 따라서 투자인가 아닌가가 갈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성공하면 5%를 먹고 실패해도 4%를 먹을 수 있다. 무조건 플러스인 거죠. 그렇죠? 근데 어떤 경우는 성공하면 50%를 먹고 실패하면 50%예요. 너무 위험하잖아요. 지금도 내가 먹고 살만한데 굳이 내 자산의 반을 버릴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자산에 절대 손해 안 보고 플러스만 될 거라 확신된 것만 들어가는 거죠. 부자를 두 가지로 분류해보면 작은 부자가 있고 큰 부자가 있는데 작은 부자는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하지 않을 자유를 얻은 사람, 큰 부자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얻은 사람이라고 정의를 하다면은 작은 부자가 훨씬 행복해요. 대개는 보면. 큰 부자는 그 관리할 게 많고 리스크가 워낙 크기 때문에 아니면 잘못해서 복사가 망할 수도 있지만은 작은 부자는 항상 그 부를 어느 정도 유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작은 부자를 저는 목표로 하고 작은 부자가 되기 위해 제가 명명한 투자법이 부의 수레바퀴 투자법이라고 제가 명명을 했습니다. 이 투자법은 평균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근검 절약을 하고 그 다음 계획과 투자를 하고 이렇게 3요소로 이루어졌는데 평균 이상의 소득이라는 게 자기 개발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영어를 할 줄 알면은 연소득이 1000만 원 더 높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자기가 자기 개발을 하고 하다 보면은 더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 있겠죠. 그 급이 높겠죠. 근검 절약 같은 경우 이게 제일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5%까지 소득의 5%까지 이제 줄여서 소비를 해봤습니다.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그때 절약했던 게 상당히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계획과 투자 같은 경우는 엑셀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을 이용해서 분석을 할 수 있어요. 실거래가하고 PIR하고 비교할 수 있는 투자 기법을 이용해서 아파트 캡 투자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식은 중국 주식밖에 안 해봤는데 2018년까지는 그걸 했고 2018년 상반기부터 제가 한국에 와 있기 때문에 손을 안 대고 있어요. 일단은 한국 사람이 중국에 투자할 때는 페널티가 좀 있어요. 와이프가 이제 중국 사람이니까 중국에 일어나서 투자하면 그런 페널티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단 유리한 게 있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투자하는 개미들의 수준이 좀 낮은 편이에요. PER이 뭐냐 물어봤을 때 아무도 몰랐고 GNP가 뭐냐 하면 GNP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상대적으로 유리하겠죠. 저는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외국인의 시각에서 중국 시장을 볼 수 있고 현지인들이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유리하다고 생각했죠. 실제로 성공을 했고요. 제가 계산해보는 게 80일 만에 44%를 벌었어요. 그때 이제 붐이 이럴 때 결과적으로 한 몇천만 원 됐는데 그 돈으로 중국 부동산으로 갈아탔어요. 그때 대폭락하기 직전이었거든요. 2달 전에. 저는 그게 감이 왔기 때문에 빼내서 그때 최저점을 찍고 있던 중국 부동산을 그때 아파트를 샀죠. 사고 나서 2달 전에 대폭락을 하더라고요. 저 장인어른이 그때 당시에 보안으로 일하고 있어요. 보안이면 경비원이죠.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있는데 어느 날 하는 말이 자기 경비원 친구들이 주식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100원에 거래되는 게 정상적인 어떤 주식이 있는데 80원에 거래되고 있던 싸게 거래된 거 있었죠. 그럼 제가 80원 들어갔어요. 그럼 제가 이걸 갖다가 100원이나 120원 이렇게 팔았다 쳐요. 그럼 그 다음 사람이 저보다는 좀 더 분석을 못한 사람이 살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다시 중국의 뭐 복부인 같은 이런 부류들이 사겠죠. 그 다음 사는 사람이 경비원을 쳐요. 가격은 이미 200원, 300원 됐어요. 그럼 그 뒤에 살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폭락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빨리 나오라고 했는데 아무도 제 말을 안 들었고 폭락하고 나서 다 잃었죠. 젊은이라면 자기 개발이 최고의 투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직장이라면 효율적으로 일하는 방법, 자기 일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일하는 방법을 찾아내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소득을 높이다 치면은 그 다음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근검절약을 해서 시드머니를 만드세요. 우리가 돈을 벌고 투자하고 하는 게 공기라 치면 절약은 방어거든요. 그 방어가 사실 더 중요해요. 돈을 더 버는 것보다 아끼는 게 훨씬 쉬워요. 그래서 그게 최고의 투자라고 생각하는데 굳이 뭐 투자처를 찾으라고 한다면은 미국 주식 정도가 되겠네요. 미국 주식도 하실 건가요? 아직은 아니지만 기회가 되면 할 생각입니다. 일단은 저는 큰 부자가 삶의 목표가 아닙니다. 이걸 설명하려면 GHB 개념을 설명해야 되는데 GHB가 뭐냐면은 Greatest Happiness Point 해갖고 최고 행복 지점을 제가 명명한 거예요. 여기에 자산의 크기 또는 소득의 크기라 치면은 제로선은 행복의 크기라 쳐요. 그럼 이 선을 그어보면 포물선이 이렇게 나와요. 이 최고 높은 지점을 GHB라고 제가 명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보통 소득이 늘어나거나 자산이 늘어나면 사람들이 점점 행복해져요. 근데 어느 수준을 지나면 점점 오히려 떨어지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저는 GHB가 이미 도달한 수준이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뭐 큰 부를 목표로 하지는 않아요, 지금 현재는. 이 정도면 이제 자산이 됐다고 생각하지만은 어쨌거나 저는 뭐 이런 삶을 살아 계속 정진을 해나갈 생각이기 때문에 계속 하다 보면은 부는 좀 더 늘어나겠죠, 자연스럽게. 그리고 50대 이후의 삶은 덤이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이제 자식을 낳고 기르는 그게 어느 정도 끝났기 때문에 남은 시간이 삶에서 덤이다 생각하고 같이 고생한 우리 저 와이프하고 같이 여행을 좀 다니고 싶습니다. 일단 나름 많은 경험을 한 일인으로서 젊은 여러분들께 한마디를 드리자면은 남들보다 잘하는 분야 한두 개를 정해가지고 정진을 하세요. 그래서 소득을 늘리고 나서 근검절약하세요. 사치품 가방을 잘하는 친구가 있다면은 박수를 한번 쳐주고 여러분들은 만원짜리 그 가방을 그냥 매세요. 그런 다음에 다양한 분야의 독서와 더불어서 관심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집중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자신만의 어떤 투자 툴을 만들어서 노력하고 투자를 했다면은 하늘이 반드시 기회를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적은 노력의 또 다른 이름이다라고 하죠. 노력하는 사람이 모두 성공하지는 못하겠지만은 성공한 사람은 반드시 노력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 감사합니다.